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이 좌익 활동에 가담했었다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4.3 단체들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3 추념일 지정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재심의 논란.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4.3 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받아 보수단체가 남로당 핵심 간부라고 주장한 희생자 53명에 대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상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규정에 의한 재심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 논의라는 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4.3 실무위원회를 거쳐 조사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3 유족회와 관련 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재심의를 강행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사실조사를 하는 건 희생자와 유족을 2번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돼야만 합니다. 민원의 성질로 제기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보수단체가 희생자 무효 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면서 4.3 희생자 재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당분간 이사장 공석 사퇴를 빚게 됐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이문교 이사장의 임기가 어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권한 대행을 선출한 뒤 차기 이사장 공모와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이사장은 빨라야 다음 달 초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사장 공석 사퇴는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재조명한 영화 귀향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도 시사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1943년 14살 정민이는 일본 군인들에게 납치되듯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만주의 위안소. 이곳에서 정민이와 10대 소녀들은 일본 군인에게 폭행을 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아픔을 겪게 됩니다. 人間ではない. 실화를 바탕으로 타국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할머니들의 처참한 인생을 증언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영화 귀향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여서 또 귀신기자와 고향 향자를 써서 그분들이 정말 고향으로 비록 영화에서나마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14년 전 시나리오가 완성된 귀향은 상업적 성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작년 촬영이 시작된 뒤 전국에서 5만여 명이 후원자로 나섰고 제작비 25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국민모금으로 모았습니다. 어렵게 이 영화가 지금 시사회까지 하게 되었는데 개봉을 좀 크게 해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귀향은 이달 중순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서 후원자들을 위한 시사회를 가진 뒤 오는 3월쯤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최근에 제주 이주 열풍 속에 귀농 인구가 늘면서 농촌 마을에도 젊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모이면서 감귤 중심이던 농업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제곱미터가 넘는 밭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 5년 전 서울에서 제주로 귀농한 한창수 씨가 갖고 온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도전과 실패를 거쳐 지난해에는 1,000kg을 수확해 2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에 자신감을 얻어 올해부터는 농장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이게 농사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감귤보다는 이게 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호도도 건강한 과일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을까 싶어서. 귀농인 문미선 씨는 감귤 농사뿐만 아니라 제주산 오렌지 재배와 발효 감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재배에 성공해 첫 판매를 시작했고 대학 연구팀과 산학협력으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감귤을 개발해 특허까지 얻어냈습니다. 감귤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부터 감귤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건조부터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처럼 젊은 귀농인들이 늘면서 농업 기술이 다양해지고 농촌 문화도 한층 젊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을 못하고 초기에 돌아가거나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귀농인들이 적지 않은 점과 귀농이 어려울 정도로 치솟은 제주 땅값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내일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 책임자인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해 제2공항 입지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논란에 대해 해명할 계획입니다. 선거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제주 현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지역구 일정에 치중하면서 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와 제주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제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춘을 바쳐 땀 흘려 번 돈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투박하게 썰어낸 큼직한 근고기로 유명한 돼지고기 음식점. 평일 점심인데도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붐빕니다. 목욕탕에서 30년 동안 청소와 잔심부름을 하다 10년 전 식당을 열어 성공한 양정기 김순덕 씨 부부. 남편이 지난해 5월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아내도 크리스마스에 1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또 자랑스럽고 진짜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그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저도 그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나고. 새해 들어 제주에서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허영선 씨. IT 업체 CEO인 허 씨는 파산 위기에 몰렸던 7년 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좌우명을 현실로 이룬 겁니다. 뭐 말로 표현하지도 안 되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어떤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뭐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생각이 많이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4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4명이 잇따라 가입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기부 행렬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들이 다치고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이면 주차로 인해 소방차들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청주 MBC 이재욱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를 따라 빼곡히 이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오세요. 못 들어가요? 새벽 시간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난 불이었지만 고가 사다리차와 펌프차는 단지 옆 큰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중 주차를 안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차량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전화해봐 난리 납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보이지만 이 차량은 여전히 소방차 전용 구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4명이 숨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이면 주차가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아파트는 심야 시간에는 구급 차량도 출동이 어려우니 주민들께서는 한쪽 면에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1,400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데요. 다행히 출근길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3도가량 더 낮겠으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7도 내외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3도가량 높지만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안덕의 기온 7도, 서귀와 남원 8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가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은 종일 9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은 별다른 결빙 구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가시거리도 10km 내외로 장거리 운전하는 데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섬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지만 물결은 여전히 높게 일겠으니까요.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양영철 위원장과 위원들이 11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도평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담임 선생님들이 21만 8,390원, 서귀포시 축협 대정부녀회 이시정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안덕부녀회 정옥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서귀부녀회 장계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주택에서 가동 중이던 난로에서 불이 났으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5분 전에 주유를 했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주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제주한라대학교 전 이사장 강모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의 부인인 강 씨는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내 농지 만필지를 대학 교비로 구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